우리 인류의 문화적 진화는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16세기에 읽고 쓰는 능력이 서유럽 전역에 전염병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나 또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와 같이 인문학적인 통찰이 뛰어난 대작을 많이 다뤘었는데요. 오늘도 이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책이 나와서 조지프 헨릭의 위어드라는 벽돌책을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조지프 헨릭은 현재 하버드대학교 인간진화생물학과 교수고요. 약간 사기캐라고 인류학, 사회학, 역사학, 경제학, 심리학, 진화생물학, 항공우주학. 항공우주학에 여기 더 있어요. 사실 더 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경계를 뛰어넘는 통섭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 그래서 우리가 유발 하라리 책을 읽을 때도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내용들을 다 엮을 수 있는가 놀랍다라고 했는데 이 책 역시도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다방면의 분야를 아울러서 하나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놀랍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좀 총균세나 사피엔스랑 많이 비견되는 이유가 네.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에 대해서 주목하는 책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셨겠지만 총균세 총균세에는 생물지리학적인 이유로 나라별 번영이 달랐다. 그러니까 뭐 비옥한 땅, 뭐 농사를 짓거나 그런 작물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데서 문명이 번성했다라는 얘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중국과 유럽이 있으면 왜 유럽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후에 더 경제적으로 번성했는가에 대해서 궁금했다는 거예요. 네. 인류학자들은 고대 국가가 생겨날 무렵에 되게 집중을 하고 그 이후에 막 자세한 것들은 좀 다루지 않는 반면에 경제학자는 또 현대로부터 500년 정도 앞선 과거는 돌아보지 않는데 그 약간 갭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네. 잘 다루지 않고 지켜보지 않는 그 미묘한 중간 시점. 그쵸. 그 네. 시점을 좀 다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책이 좀 두꺼워서 이게 한 번에 다 읽어내기가 좀 쉽진 않은데 총균세와 사피엔스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이 책도 읽어보시면 좀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인문학 책을 왜 읽어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 산업, 경제, 교육 이런 것들이 그냥 생겨나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됐는데 그런 시작이 어땠는지를 알게 되면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더 커지고 그걸 변화하거나 혁신할 수 있는 생각도 좀 저는 더 많이 갖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어드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현대 사회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고 또 서구 사회는 특히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좀 큰 식견을 갖게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들은 왜 그런가? 서구는 왜 이렇게 개인주의가 밝고 저들은 왜 이렇게 분석적이고 이런 사람의 특징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그래서 헨릭이 서구의 경제적 번영이 그러니까 총균세와 다른 지정학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왜 서구는 특히 발전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서양인들의 독특한 심리가 주요한 동인인 것 같다라고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특징을 위어드라고 특정 지었는데요. 영어로 weird 하면은 이상하다, 좀 괴이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학자님들이 잘 아시는 거 있죠. 알파벳마다 그 뜻을 매겨서 이 특징을 더 와닿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W는 웨스턴이고 E는 educated, I는 industrialized, R은 rich, D는 democratic. 서구의 교육 수준이 높고 산업화된 부유하고 민주적인 이 인구 집단의 특이점이 전 세계의 패권을 쥐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그런 서구의 사람들이 어떻게 탄생하게 될 수 있었나라는 거를 좀 조명하는 책이죠. 네. 그래서 이 책의 토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토대는 지정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각 나라별 부흥의 이유가 있다. 근데 그거는 총균세에서도 주목하지 않은 시기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최근의 것들만 연구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 시기에 뭔가가 있었다라는 게 하나의 토대고요. 두 번째 토대는 미국에서 이렇게 사시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살잖아요. 그래서 동료 학자가 있는데 그의 와이프는 일본인이고 뭐 아니면 또 동료 학자가 있는데 또 시리아인이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국가와 인종들이 모여서 공부나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얘기를 했을 때 위어드한 우리와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심리학에서 주로 연구를 했을 때, 뭐 사람들은 주로 자기 이익을 따질 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라고 심리학적 결과가 발표가 된 게 많았는데, 그게 어쩌면 서구의 표본만을 다룬 게 아니었을까? 이것이 과연 인간을 다 조망한다고 볼 수 있는 결과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제대로 짚어보자 라고 한 게 이 책의 두 번째 토대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문화적 진화의 힘이에요. 네. 우리 인류의 문화적 진화는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내비게이션? 네, 저자는 읽기라고 하고 있어요. 네. 네, 사피엔스에서는 언어와 추상적인 생각 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어드에서는 읽기라는 것이 우리 문화적 진화에 엄청난 큰 추동을 한 힘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들은 그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구가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72억 명가량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7억 명 넘게 거의 8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한다고 해요. 아직도 10%가? 네. 그럼 꽤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읽기를 하면요, 뇌 자체가 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들보라는 게 있는데 우뇌와 자뇌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뇌들보도 굉장히 두꺼워지고, 그리고 뭐 언어를 한다거나 그리고 연상을 한다거나 기록을 한다거나 이런 거 자체가 아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인간이라는 같은 종족이지만 읽기를 하냐 안 하냐는 이건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좀 지난 시간에 저희 방송했던 것 중에 뇌 가소성에 대해서 좀 얘기했던 그쵸. 것들이 막 떠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가 이제 발전하는 정도나 모습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초점을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달라졌나 봤더니 읽기 때문에 어느 민족이나 어느 지역에 살던 분들은 뇌의 일정 부분이 달라지더라. 이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문자가 생긴 게 엄청난 역할을 했겠지. 그래서 뭐 네. 파피루스 얘기도 하고 저희가 막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기록을 하고 언어가 생기고 문자가 생기고 숫자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류를 얼마나 발전시키게 했느냐. 근데 이제 읽고 쓰는 능력에 저자는 굉장히 크게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문해율이라고 하고 요즘도 문해력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래서 문화율 향상이 어느 순간 굉장히 팍 이루어져요. 갑자기. 서구에서. 네, 서구에서. 왜 그랬을까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16세기에 읽고 쓰는 능력이 서유럽 전역에 전염병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는데요. 그 얘기를 이제 쭉 네. 자세하게 풀어가 주는데 그쵸? 너무 디테일하게 그 시대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네. 풀어주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호기심은 책을 읽다 보면 당연히 해소가 될 건데요. 네. 답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교회. 그래서 1517년 말 비텐베르크 독일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됐는데요. 네. 그 마르틴 루터라고 개신교 시초인 그분께서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된 거고, 예전에는 사제나 그런 뭐 수도자가 내려주는 그런 이론만을 이렇게 받아왔다면 개신교에서는 성서를 자기 자신이 읽고 그리고 그런 계속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제사함을 받고 천국을 가려면 글을 알아야만 하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되면서 교회를 만들고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성서를 읽고 스스로 기도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되면서 문해력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제 이 책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자료들을 여러 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장소에서 가까운 지역일수록 문해력이 높다거나 뭐 그런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최재청 교수님이 추천해 그래서 얘기한 것도 이 즈음에 여성의 문해력이 높아졌다는 것에 굉장히 주목하고 좀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성이 문해력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자식들을 더 잘 교육시킬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문해력이 산업혁명에 들어오면서 바로 산업 여군이 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참 세계 패권을 가져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인데 그 직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들이 그렇게 급속도로 발전했나라는 걸 보다 보니까 이들이 읽고 쓰는 능력을 더 빨리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빨리 깨우쳤구나라는 걸로 이제 들어간 건데 네. 그전엔 사실 가톨릭교가 그 서구를 지배하고 있던 그 시기였는데 사실 가톨릭교에서는
엘리트주의적인 사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일부 사제들이 자기들이 교리를 전파하고 우리들만 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좀 엘리트주의적인 사고가 있었다면 마르틴 루터의 이후로는 이제 일반 서민들도 자기들이 직접 교리를 읽고 쓰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제 문해력이 급속도로 올라간 건데 네.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어쨌든 산업혁명까지의 과정들이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종이의 발견도 중국 쪽이 먼저였고 그렇다는 얘기는 글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중국 쪽이나 뭐 이런 아시아 쪽에서 먼저 시작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 하필 서구가 더 빨리 발전은 됐을까? 그 지점이 조금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쪽은 시민들한테까지 그게 넘어가지 않은 거지. 일반 국민들한테까지 읽고 쓰는 능력들이 전파가 느렸다. 서구는 그게 교회의 종교의 영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빨라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도 좀 보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라틴어로 뭐 이렇게 미사를 봤다면 이제는 각자의 언어로 다 뭐 네덜란드면 네덜란드어로 다 번역을 해서 나의 오직 성경으로 네. 이제 정말 성경을 생활처럼 매일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바뀐 거죠.